지난 26일 한 70대 어르신에게 의문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네, 아주 수상한 전화였는데 이 목소리 주인이요. 아들이 납치됐다. 아들을 다시 보고 싶으면 돈을 좀 준비해라. 5천만 원을 준비해서 전주로 오는데 휴대전화는 절대로 끊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어르신 이제 전주까지 한 3, 40분 정도 걸리는 임실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너무 무섭고 놀라서 적금을 깨기 위해서 은행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자, 뭐 사건 반장 많이 보신 분들은 아들이 납치 딱 그 순간 아 이거 야 끊어 하면서 딱 이러실 텐데 어르신들은 솔직히 뭐 어르신뿐만 아니라 뭐 일단 겁은 나잖아요. 예, 장난인 줄 알더라도. 제가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우리 딸한테 왔는 문자인데 아빠 지금 내가 굉장히 휴대폰을 전화할 수 없고 내가 조금 급한 상황이야. 아빠 나에게 전화 좀 해줘.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상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자를 받는 그 순간에는 진짜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다 돌아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이 어르신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들이 납치되었다는데 이 어르신 딱 갖고 있는 게 적금 통장에 2천만 원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 2천만 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니 이 뻔뻔스러운 보이스피싱범 2천만 원이라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절대 휴대폰 끊지 말고 가지고 와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어르신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은행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과 현금 1,000만 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결국 저 어르신의 적금 모든 걸 쏟아부은 적금을 깬 거예요 지금. 평생의 전 재산을 들고 가신 거죠. 들고 갔더니 오라는 대로 가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계속 들고 서성거리고 있다가 딱 어르신 오니까 바로 알아보고 돈 달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1,000만 원하고 나머지 1,000만 원 수표라고 그랬잖아요. 그 수표는 가서 현금으로 다시 바꿔라고 합니다. 여전히 전화는 끊지 마라. 그래서 또 어르신은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다시 또 은행으로 가신 겁니다. 저는 참 이 은행이 말이죠. 이 정도였으면 은행도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왜 이걸 그냥 그 읍내 인근에 있는 은행은 그냥 다 해달라는 대로 해줬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자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체크포인트 살펴보죠. 배터리 방전입니다. 백 기자. 네, 지금 수표를 바꿔서 다시 약속 장소로 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갑자기 배터리가 방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이스피싱범이 전화는 절대 끊지 마라 해가지고 그 어르신이 통화를 계속 하면서 가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고지 그대로 그 방전까지 됐지만 또 그 상태에서 다시 충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렇죠. 하신 거예요. 너무 말을 잘 들으신 거죠. 그래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삼천지구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에게 아 정말 중요한 일인데 휴대전화 충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계속 좌불안석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아들이 지금 잡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자, 어르신이 갑자기 경찰서에 오셔가지고 이 전화 이거 충전 좀 해주십시오 막 이러니까 막 부들부들 떠시면서 그러니까 경찰들은 딱 직감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당시 상황 해당 경찰관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어떤 것 때문에? 처음에는 민원인인 줄 알았죠. 핸드폰 충전 이 얘기를 하는데 조금 당황스러운 좀 뭐라 쫓기는 듯한 그런 좀 인상을 좀 받았다고나 할까요? 떨고 계셨을 테니까. 예. 네. 직원이 이제 물어보니까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조사실로 들어가서 더 자세히 들어봤던 거죠. 보이스피싱을 직감을 해가지고 그 젊은 직원들 5명으로 해서 사복을 갈아입고 그냥 가서 이렇게 현장에 가서 계시면 우리가 거기 잠복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 눈치로 이렇게 사인을 해주시면 네. 바로 검거를 하겠다. 아, 지금 몇몇 분들은 왜 은행 탓을 하냐고 저한테 그러시는데 제 얘기는 그겁니다. 어르신이 갑자기 와가지고 적금을 깨겠다고 하시면 일단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2천만 원, 1,0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져가셨는데 그걸 또 와서 이거 현금으로 바꿔주소. 그러면 또 이건 또 다시 한번 또 의심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 있어서 제가 그 지적을 한 거고요. 자, 양 변호사님. 아, 진짜. 지금 딱 아까 그분들 이러고 계셨잖아요. 막 팔짱 끼고 멋지게. 예. 멋지십니다. 천운이죠. 다행히 배터리가 방전돼서 찾아온 곳이 경찰 지구대였으니까 경찰분들은 또 바로 알고요. 은행에서도 은행 창구 직원들도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육을 받는데 이런 걸 시켜요. 전화를 왜 끊지 못하게 하냐면 은행 직원들도 우리가 포스트해놨다. 거기서 아는 체 하면 너 아들 큰일 난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요.
이제 경찰서에 들어가서 이 경찰에서 또 전화가 안 되는 사이 아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라고 아버님에게 안심을 시켜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니 그러면 전화 잠깐 끊고 뭐 아들에게 전화해 보시면 그렇죠, 될 거 그렇죠, 아니냐라는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 요즘 보이스피싱들은 그걸 대비해서 아들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미리. 그렇게까지 철저하기 때문에 그냥 주변 사람,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운이 좋으신 거고요. 은행 단계에서 걸러지는 경우도 있고 경찰 단계에서 걸러지는 분도 있고 하여튼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말 보시는 분들이 너 왜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정말 예. 운이 좋으셨던 거예요. 예. 자, 그런데 1,000만 원을 지금 받아갔잖아요. 일단 처음에. 네. 그거 잡혔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잡히긴 잡혔는데 그 1,000만 원 받아간 그 사람이 잡힌 게 아니고 예. 현장에 갔더니 그 사람은 없어지고 40대 태국 여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 태국 여성은 송금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젊은 남자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몸을 숨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 여성 네,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지금 유치장에 입감을 시켰고요. 그 현금 1,000만 원 가지고 사라진 남성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성을 상대로 지금 공범 여부와 그다음에 범행 경위, 그다음에 여죄 이런 것들을 집중 조사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승희원님, 근데 솔직히 뭐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이렇게 홍보를 하고 저희가 뭐 이렇게 조심하셔라 저렇게 조심하셔라 하셔도 당장 이게 솔직히 저희 아버지도 당황해요. 제가 나오니까 매일 사건 반장 보시는데 저희 아버지도 한번 피싱범한테 당하실 뻔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그러니까 저도 검찰청하고 경찰청을 얼마나 이렇게 집 들락날락거리듯이 이렇게 많이 들락날락거리는데 제가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주위의 분들 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저도 입에 이렇게 침이 딱 마르는 그런 순간이 되고 이게 가족의 위험한 순간이 되면 사실상 이게 당황할 수밖에 없고 당황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에서 두 가지 꼭 국가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는 적극적인 홍보는 하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우리 용어 중에 발본색원이란 말이 있잖아요. 정말 이 사람들을 뿌리 끝까지라도 좀 뽑아서 이들에게 어떤 범죄를 일망타진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국제사법공조가 좀 필요합니다. 방금도 외국인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어떤 조직들 전부 다 외국에 가가 있으니까 외국과의 적극적인 국제사법공조뿐만 아니라 제가 미국에서 한번 봤는데 범죄 수익 환수하는데 그 집에 밥 숟가락도 가져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정말 이들의 범죄 수익이 있으면 범죄 수익 그들이 갖고 있는 밥 숟가락 하나까지 가지고 와서 그 범죄 수익을 반드시 국가가 몰수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